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저녁 9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일요일임에도 이제 여기 나와 있었던 이유는 오후에 시골 농사 짓는 엄마가 그 상추, 저희들이 이제 주력의 부추 재배가 주력인데 그 비닐하우스 가장자리에 땅 한 떼기라도 노는 꼴을 못 보는 게 이제 우리 엄마라 가지고 그 하우스 가장자리에 상추 씨를 또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추가 굉장히 잘 올라오거든요. 유기농이죠. 그거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팔기도 좀 사실 머쓱하죠. 근데 이제 그람수를 좀 크게 묶어가지고 한 단에 1,000원이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사람한테 연락 줘가지고 같이 집어가시고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좀 먹으려고 집에 가기 직전에 나와 있는 김에 이제 영상을 하나 남겨보는 겁니다.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이제 출판사 19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진 않은 출판사지만은 몇 권 안 되지만 양서를 출판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시점, 동기는, 그, 대공황 극복을 위해 가지고,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 주도로 이제 뉴딜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탄생된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각종 사회 개혁 정책, 이른바 이제 페어 딜이라고 하는, 뉴딜 정책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에 정부 권력은 비대해지고, 그리고 자유와 헌법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보수 가치를 일깨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문제의식이 바로 이 책의 집필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 보자면 농민들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의 자유, 그리고 세금과 지출, 복지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단상, 소련의 위협, 소련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데 반해서 자유세계 진영에서는 방어적이고 해결적인, 그러니까 수세에 몰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 이제 레이건 정부에서 그 기조를 이어가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해결한다. 이런 이제,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각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오를 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오할 수 있느냐. 좌익 진영에서도 미국 물러가라라고 하면서도 내심 불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나름의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물론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미국 없이 자립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각오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좌우할 것 없이 그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화두고, 물론 이제 종북주의자들은 이제 반외세로 가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건 아예 공산주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의식 있고 합리적인 좌파라면,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라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국민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빗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것은 수요를 늘 앞질러 가서 오버한다는 거죠. 예, 오버한다는 건. 그런 것들이고, 복지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펼쳐냄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위험 있고, 그리고 자립적인 존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적이고, 국가에 종속되어 버리는, 가축화되어 버리는 필연성을 갖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노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민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노동자유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노조의 권한은 왜 그렇게 비대해지느냐. 기업의 권력 집중을
비판을 하면서 왜 노조 권력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왜 경계하지 않느냐. 그거는 모순된다. 그 다음에 노조원이 내는 우리나라 노조원들은 지금 강제 징수를 하죠. 월급에서 강제 징수를 하고 노조 가입도 강제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조는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하청 기업들의 노조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소비자들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생겨버린 상품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종 4대 부층이 되어버린 노조 권력층에 대한 호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호구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종 인류가 한국에서 인종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노조원들이 내는 종합비를 가지고 특정 정당, 그 노조원 중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자기가 반대하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정부 지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 공권력, 농업. 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농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자유시장 체제 하에 농업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아직 짓습니다만은 수매를 정부가 해주죠. 농협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다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컬 푸드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농협은 필연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적자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로컬 푸드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농협도 예를 들어 제주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갑니다. 애월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나가요. 그런데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상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250g 또는 300g으로 할게요. 300g에 1,500원이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300g에 2,5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이제 갭이 생기죠.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농산물을 지방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수요 공급 원칙을 항상 이제 격이 생겨버리니까 그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수요를 측정할 수 있고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가락시장으로 큰 차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이제 대형 이제 그 회사들이 그걸 이제 다 떼가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경주에서 올라가는 부추가 며칠 있다가 다시 여기 경주에 있는 홈플러스 여기에 탑마트 이런 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돈이 붙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야, 이 중간에서 이거 떼먹는 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유통망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갭이 생기지만 로컬 푸드라는 데 가면은 농민들이 바로 거기다 갖다 놓고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 가서 사 먹게 되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농민들도 아까 말했듯이 대량 물건은 서울 가락시장에 올라가지만 조금 생산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거기 갖다 두고 용돈벌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용돈벌이 이상의 큰 수익이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로컬 푸드의 농협의 어떤 스마트한 직원이 잘 기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는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 먹는 소비자들이 와 여기 사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 내릴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군가가 세금을 다 냈다는 것 또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삥 돌아가지고 거기에 손실을 메꾸어 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진단도 여기에 옮기니가 내리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라고 하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하는 게 아직 좀 일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의존하고 좀 그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성장을 할 때 그 당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의 대중들의 평균 지력에 의존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트 의식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엘리트주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바둑으로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아랫급수 사람들 30명이 있는 것과 뭐 100명이든 3000명이든 윗급수 특정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랫급수 사람들이 못 당해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드는 비유인데 그 비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쾌하죠. 상당히 불쾌해요. 야, 무시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심상정 씨가 그 비례대표성에 대해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거 몰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소수 엘리트들이 세상의 사회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중적인 평균 지력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계속해서 국부가 풍요로워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에 대한 원칙성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그리고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도 달라지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원칙은 언제나 똑같다. 예,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뭐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 선택, 책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자유죠. 자유의 가장 그 핵심은 소유에 대한 자유입니다. 자기 재산권, 자기 처분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를 근거로 한 정치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기 확대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에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잡아놓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이제 황장엽 씨가 뭐 고안했다고 하는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저는 대한민국의 주체 철학 다시 말해서 주사파들은 김일성 추종주의자들이지 주체 철학을 보지도 못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주체 철학과 확연하게 분화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체 철학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주체성, 집단화되지 않고 전체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와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 권한, 그 설계, 그 제도는 있어야 되긴 한데 그걸 누가 갖느냐는 거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수령 아바이, 위대한 수령 아바이, 완전 무결의 수령 아바이 체제로 가버리는 신정국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소스를 제공하는 아주 결함이 있는 잘못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도 자유를 말하고 주체성을 말하지만은 그 자유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권한을 갖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붙들어 매두는 설계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씨가 따뜻한 보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좌익 진영에서도 야, 보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건전하게 뭐 양비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보수주의자들도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는 필요해. 하태경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좌익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원칙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고, 주로 이제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따뜻한 보수를 펼칠게요.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펼칠게요. 요따오 말로서 사람들을 살짝 이제 기만하게 되는 그런 좌우 진영 다 공이 있는 그런 레토릭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냐. 그게 좌우 모두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거기서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긴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이하게도 나라의 체제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깃발을 먼저 세워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다 붙어라. 여기 붙어라. 우리 꼬마 때 놀이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좌우 따질 것 없이 온 국민이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파성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략적인 정책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유혹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혼선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베리 골드워터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아래 위 좌우 할 것 없이 쫙 전역을 돌아보면서 사람들하고 접해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미 보수적인 가치에 녹아든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원칙을 설득을 할 의무가 있다. 지금 당장 선택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흑인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은 각 자치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비대화된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억누르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은 인권에 대해서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지게 되는, 낙방하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부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앞질러 나가가지고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인권 단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보면은 흑인 인권 운운하면서 그 흑인을 뒤에서 이제 뭐 훈장을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툰베리라고 하는 여자애를 앞세워가지고 뭐 환경 운운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주 가서 비석 끌어안고 이렇게 뭔가 침묵하면서 이렇게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는 그 정치인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할매들 끌어안고 이렇게 뭐 다독거려 주는 듯한, 또 그 동상 만들어 놓고 샤머니즘적 목도리도 감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의 슬픔 또는 그 사회의 취약점, 무언가 약해 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끌어안고 자기들이 그것을 독점해서 마치 정의를 수호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연기죠, 사실.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오히려 성장에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바로 보수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까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보수의 가치라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존엄을 버려버리고 가축화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필연적인 것은 바로 핵심은 과세 확장입니다. 세금을 많이 뜯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억압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취약계층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모두를 하향평준화로 이제 몰락시켜버리는 것이 이제 좌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얼마 전에 박지한 교수마저도, 글쎄요, 박지한 교수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알 건데 어떤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따뜻한 보수를 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그 초선들이 내뱉는 말, 초선 1색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초선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수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는 비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비겁하고, 좌익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파렴치한합니다. 파렴치한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하도 그런데 녹아 있어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신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좌익 진영은 굉장히 천연덕스럽다.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할 때는 사이코패스적이다. 왜 부끄러움을 모르지? 수치심을 모르네, 쟤들이. 이런 느낌이 들고, 보수인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하다. 용기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를 압축시켜서 대중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구사 방법을 만들어낼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저 두리번 눈치 봐가면서 시류에 편성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배지 좀 달고 있으려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진영이 보수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보수의 가치가 괜찮은 게 아니라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늘 반공이라고 생각해요. 반공. 야! 그거 임마 옛날 이야기 아니야. 니 몇 살인데 아직 그 이야기 하는. 반공 속에 개인의 각성된 개인의 자유가 있고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제도라는 게 담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반공 속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보수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따른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통하는 진리는 그대로다. 근본적인 방법은 그대로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방향성, 인간이 생각하는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로 예를 들자면 평준화를 주장을 하죠. 좌익 진영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평준화를 말하면서 오히려 획일화 시켜버리거든요. 이미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있다는 거죠. 질투난다는 겁니다. 꼬라지 보기 싫어. 공부 잘한다고 말이지. 무슨 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경주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꼴 보기 싫어. 목에 힘주고 있는 놈들. 그거거든요. 인간의 질투심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하는 엘리트 인정해주고 악기 잘 다루는 엘리트 인정해주고 요리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그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반공과 함께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조금 쉽게 설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활동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권의 기대기는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예. 풀뿌리 민주주의 말만 풀뿌리가 아니라 각 개인들이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좀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확장시켜가는, 확산시켜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상추가 좀 부진하게 팔렸습니다. 농번기고 이 시골 도시는 농번기가 좀 많이 타요, 분위기.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환상적이어가지고 야외 활동을 많이 가서 그런지 또는 상추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많이 구미가 당기는 그런 야채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남았는데 아랫집 윗집 좀 나눠 먹고 한 4, 5일 동안 풀내 나도록 제가 먹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